자, 다음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자,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는 뭐냐면 FA가 B면 F 역함수의 B는 A랑 같다. 이게 역함수의 성질 첫 번째입니다. 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여기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여기 A가 B로 대응되는 걸 F라고 생각을 한다면 역함수는 당연히 B를 A에 대응시키는 함수가 역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데, 요 녀석을 첫 번째 역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역함수, 그러니까 F 인버스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요 녀석에서 X가 B일 때 Y는 A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원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역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역함수의 X값이 B일 때 Y값이 A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하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역함수를 바로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F 역함수의 B가 A다라는 건 요 B라는 건 원함수를 기준으로 X값이죠, 그죠? 아니, 원함수를 기준으로 Y값입니다, 그죠? 원함수를 기준으로 Y값. 그래서 얘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fx라는 원함수에서 요 B가 무슨 값? Y값이니까 Y가 B일 때 X값이 A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F1이 2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F라는 함수에서 1 대입하면 2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죠? 자, F 역함수의 2는 1이다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역함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X에 2를 대입하면 Y가 1이 나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로 해석을 하자면 요 2를 원함수의 Y값으로 생각한다고요. 원함수의 Y값. 그래서 요 녀석을 원래 함수에서 Y가 2일 때 X값이 1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두 번째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 자, fx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일 때 f 역함수의 1은 뭔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함수를 구해서 1을 대입한다라는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의 역함수를 못 구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역함수를 구해서 1을 대입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역함수를 구해보면 요 전체가 y니까 y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x는 이라고 풀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요걸 x는 이라고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역함수를 구한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자, 이때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두 번째 해석. f 역함수의 1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함수 fx에서 y가 1일 때 x값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얘는 y가 1일 때 x값이니까 이 y에 그냥 1을 대입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1을 대입하면 이 1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요거 인수분해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제로. 자, 여기서 x는 제로라는 실근이 나오고 그다음 얘는 허근이 나오죠, 그죠? 허근이 나오죠. 참고로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전부 다 실수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모든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예요. 자, 물론 허수, 이제 정의역 또는 공역이 허수인 함수를 배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복수함수라고 해서 대학교 때 배웁니다. 물론 대학교 때도 일부 과만 배우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함수를 배울 때 눈에 보이는 문자는 모두 다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얘는 허근이니까 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죠? 따라서 x는 제로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걸 해석을 하게 되면 x가 0일 때 y가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f0는 1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f 역함수의 1이 몇이다? 0이다. 이런 결론 내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fa는 b 라면 f 인버스 역함수의 b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데 f 역함수의 1을 해석하는 방법은 역함수를 구해서 1을 대입한다. 그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서 y가 1일 때 x값을 구하세요 라고 접근을 하면 문제풀이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아시겠죠? 한번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역함수의 두 번째 성질은 F랑 F 역함수를 합성하거나 또는 F 역함수 도트 F를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겁니다. 항등함수가 된다. 자,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 그 다음에 역함수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보통 역이라는 말은 역수라는 말 들어봤죠? 그죠? 역수? 예를 들어 2의 역수는 2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2의 역수는 2분의 1인데 요거 두 개 곱하면 1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처럼 이거랑 유사하게 원래 함수와 역함수, 역이니까 거꾸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 두 개를 합성하게 되면 항등함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마치 약분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fx가 2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gx가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 역함수랑 h를 합성해서 gx가 만들어질 때 이걸 만족하는 hx는 무엇인가요?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fg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f 역함수랑 얘랑 합성해서 gx가 되는 hx를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당연히 뭐 역함수를 구해가지고요 h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풀 수 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요 성질을 이용하면 잘 보세요. 요 녀석은 f 역함수랑 h를 합성했더니 g가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f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f 역함수가. 자, 그럼 f 역함수를 없애기 위해서 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f를 합성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f를 합성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앞쪽에다 f를 합성했으니까 요 뒤에 오른쪽에 있는 함수도 앞쪽에서 합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면 함수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요 함수의 앞에다가 무언가를 합성했기 때문에 요 함수의 앞에다가도 합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합성을 시키게 되면 자, 원래 이거부터 계산하고 얘를 합성해야 되는 건데 함수의 합성에서의 결합법칙은 성립하죠, 그죠? 따라서 괄호를 살짝 지우고 얘랑 먼저 합성을 해버리면 얘가 i로 돌아가죠, 이렇게. 항등함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i.h가 f.g로 만들어지는 건데 i라는 건 항등함수고 항등함수랑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항등함수는 합성하면 얘는 안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을 생각해주면 결국 hx는 f.g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f.gx는 g를 f 안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3x-1의 플러스 1이 돼서 맞나요? 2의 3x-1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6x-1이라는 hx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성질 f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성질에서 요렇게 hx 요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어디죠? 이건가요? 자, 다음 세 번째 성질입니다. 세 번째 성질. 자, 세 번째 성질은 g.f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이 안에 게 전부 다 역함수로 바뀌는데 순서가 바뀐다 이겁니다. 순서가 바뀐다. 자,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자, 뭐 되게 당연한 건데요. 자, 요 합성함수는 F로 갔다가 G로 가는 겁니다. 그죠? F로 갔다가 G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G.F죠. 그죠? 맞죠? 그럼 역함수는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가 G 역함수고 얘가 F 역함수죠. 그죠?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하나요? G 역함수부터 하고 F 역함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합성의 역함수는 다 역함수로 바뀌는데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x 자, g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g.f의 역함수 f2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와우, 문제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일단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고 어려워 보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fx는 2차 함수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 없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y값 하나에 x값 두 개가 대응되니까 역함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걸 살펴보면 이 함수는 이 뒤에 요게 붙어있죠. 정의역이 뭐로 떨어져 있냐면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 기면서 축이 1이죠. 축이 1이죠. 그럼 이것 중에서 뭐만 끊어버리냐면 1보다 큰 부분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나면 이것만 남죠. 얘는 충분히 뭐가 가능하다? 1대1 대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2차 함수 뭐 이런 것들도 범위를 적당히 제한시키면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녀석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 정도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질문이었고요. 그러면 역함수 있을 수 있네요. 자, 그럼 그럼 이 녀석을 다 구해서 2를 대입한다. 쌤 너무 힘든데요?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그래서 힘드니까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요거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요겁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여기 있는 공식을 써서 F 도트 그대로 쓰고 요 녀석은 순서 바꿔서 F 역함수 도트 G 역함수 도트 F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맞죠? 그리고 합성이란 함수에서 결합법칙은 성립하니까 요 가로 지워도 별 상관없죠, 그죠? 자, 지우고 나면 얘랑 합성하면 뭐로 바뀌죠? 아까 두 번째 성질 때문에는 항등함수로 바뀌고 항등함수는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뭐로 바뀌냐면 남아있는 건 뭐냐면 G 역함수 도트 F2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풀어보면 됩니다. 자, F2, F에다 2를 대입하면 4 빼기 4니까 0이죠, 그죠? 따라서 얘는 G 역함수의 제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G 역함수를 구해서 0을 대입한다? 그거 아니죠. G 역함수의 제로라는 얘기는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역함수의 성질을 한 3가지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역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주요한 성질들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FA가 B라면 역함수의 B는 A가 된다라는 성질, 요 녀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원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로 바뀐다.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해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사라진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마치 약분되는 것처럼 사라진다. 자, 마지막으로 합성함수를 역함수를 취하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서 역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는 1번, 2번, 3번 성질이 전부 다 섞여 있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거 잘 연습하고 훈련을 부탁드립니다.